적절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를 국회 체포동의안 특권 포기하고 직접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러나거나 하면은 네. 민주당이 뭐 비대위 체제라든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면 앞으로 총선이라는 게 거의 1년 1개월, 13개월 정도 네. 남았잖아요. 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네. 다음 총선이면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딱 중간 정도입니다. 이른바 중간 평가 내지는 중간 선거인데 네. 이 중간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야당에서 그 선거를 치를 때 야당 대표가 누구인지가 선거의 변수가 된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대통령, 즉 집권 여당이 잘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론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커지는 이재명 회의론. 대통령은 상수인데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얘기. 대체 누가 한 것일까? 일단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뭐 자꾸 오랑캐 쳐들어온다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무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실질심사를 받아보는 게 그러지 않고 리더십이 생기겠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의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숫자가 꽤 될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스탠스로 총선까지 임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의원들 숫자는 꽤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일 거예요. 대부분 이대로는 참 총선이 어렵다. 네, 지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쨌거나 상수인데 이재명 대표는 상수가 아니다. 다시 말해 변수다라는 얘기인 거죠. 윤영걸 대표님. 예, 이재명 대표는 상수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네. 천천히 표정 없이 핵심을 콕콕 찌르잖아요. 네.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봐요. 윤 대통령은 상수라는 얘기가 네. 윤 대통령은 임기가 아직 4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상수라는 얘기고 이재명 대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라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네.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의 위기가 그 사법 리스크 거기에다가 지지율 하락 네. 그리고 또 내분이 또 일어나잖아요. 이 리스크가 있는데 적절한 시절에 영장실질심사를 국회 체포동의안 특권 포기하고 직접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러나거나 하면은 네. 민주당이 뭐 비대위 체제라든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면 앞으로 총선이라는 게 거의 1년 1개월, 13개월 정도 네. 남았잖아요. 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게 아마 저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싶은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전혀 미동할 움직임도 없고 지금 자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굳건하다는 게 그게 아마 변수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미동도 안 하고 있다,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굉장히 뭘 열심히 많이 적으셨어요. 말씀해 보시죠. 예, 사실은 그 다음 총선 문제잖아요. 지금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다음 총선이면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딱 중간 정도입니다. 이른바 중간 평가 내지는 중간 선거인데 네. 이 중간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야당에서 그 선거를 치를 때 야당 대표가 누구인지가 선거의 변수가 된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대통령, 즉 집권 여당이 잘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론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네.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만 보더라도 당시에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때가 각 선거가 벌어질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는데 그때는 이른바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을 때고 20년 총선의 경우에도 초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이제 주춤하다가 이제 코로나 방역 대응을 잘한다는 평이 들려오면서 네.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당의 역할이 사실은 선거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의 승패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아마 다음 선거 전에 일정 부분 현재 먼저 선행으로 진행된 사건들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선고의 결과에 따라 네. 정말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검찰의 보복 수사인지 그 결론이 오히려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재명 대표만을 향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 국방부, 권익위 수사를 안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수사를 받고 있고 네. 전 정부 인사들까지도 다 수사를 받고 있어서 그런 수사가 정말 그러니까 이른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교체되면서 이뤄지는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수사냐 아니면 이른바 정치보복성 수사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에서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주어가 아니라 검찰이 주어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관건이 총선에 더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제 뭐 저희가 앞서서 유인태 전 사무 이 총장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비명계 모임 국민의 길이 이 민주당의 길이 또 모였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모여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모여진 결론이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내 화합에 대한 이 화합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 갈등을 푸는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 기사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일단 쌍특검 민생행보로 리더십 재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생행보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민생 예산 30조 원을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운다는 말은 했는데 소식이 없고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요즘 연일 민생 현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생 현장만 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중앙일보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문명의 시대로 가야 문명,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을 합친 문명입니다. 총선까지 진영 결속을 좀 강조를 했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면 지난 5일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의 상가를 이재명 대표가 갔다고 합니다. 민생행보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민생 현장 말고 지금 비명계 의원들과의 어떤 스킨십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과 이재명 두 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모아 헤쳐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섞은 조어 문명이라는 표현을 직접 본인이 꺼냈습니다. 네, 문명. 김수민 위원님. 네. 문명의 시대 도래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세계 4대 문명이 왜 황폐화됐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두 가지의 원인이 지목이 되죠. 기후변화입니다. 한국 정치도 기후변화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시절에는 민주당 하면 그래도 좀 더 도덕적이다. 비주류니까 봐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요. 네. 두 번째는 홍수예요. 근데 민주당에도 팬덤의 홍수로 지금 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문명도 쇠락할 수 있다는 걸 민주당이 좀 깨달을 필요가 있겠고 저는 오히려 문명의 시대가 아니라 민주당이 무대에 서야 된다. 무대에 서야 된다. 노무현, 김대중의 정신 위에 다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우울한 현실인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정치는 그리고 한국 진보는 김대중, 노무현을 넘어서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치가 진전이 안 되니까 네.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도 일단 회복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잣대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유무죄를 현재로서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대응하는 그 태도에서 지도자에 대한 믿음, 도덕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인데 네. 김대중, 노무현의 방식과 본인의 방식 분명히 격차가 있다라고 진보 진영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놓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진다거나 저는 절대 그러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놓았는데 총선 결과도 괜찮고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 네. 대표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돼서 거의 100% 확률로 대선으로 돌진하는 네.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잔꾀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비슷한 행보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길이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문재인, 이재명의 단합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예, 더 근원적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문명 시대가 아니라 무대에 서야 된다. 노무현, 김대중 그때 그 정신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일 지금 주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당내 갈등 상황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불똥이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또 쏠렸습니다. 네,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018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려 10일간의 단식 농성을 통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분이 왜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아니면 김성태보다 더 강하게 결기 있게 하지 못할까? 50억 클럽 이 특검을 쟁취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동력으로 김건희 특검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김병민 위원님. 네. 지금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처럼 박홍근 원내대표도 단식해라라고 하는데 단식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법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막 당사 생각이 나기도 하고 시종일관 국회 밖을 떠나서 장외투쟁하게 됐던 민주당의 과거 야당 시절 모습이 있는데 네. 그랬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나마 민주당에서 거대 의석을 끌고 있는 제1야당으로 어느 정도 법안이나 국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처리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서로 협상의 리더십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정신들을 좀 살려가게 되는 모습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조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네. 더 강경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도 문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문명의 시대를 얘기하는데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했던 의원들 익명이지만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들 지지자들은 색출해야 된다면서 야만적인 뭔가의 정치적인 행태처럼 문제가 막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일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말의 메시지와 드러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터라 결국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민생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전체적인 당의 기류로 가기 위한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성호 의원 짧게. 예, 한마디 좀 정정해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문명의 시대를 언급한 이유도 네. 그렇게 좌표찍기 하지 말라는 취지고요.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이번에뿐만이 아니고 과거 대선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해서 이 팬덤 이른바 그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는 형태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말아달라. 누군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형태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그 반대편에 의해서 공격받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정치인은 밭을 탓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더 노력해야죠.